고구려 지운 중국 외교부 반발이네요. 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뭐 이게 째짜다고 할까? 중국이 이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30주년이에요. 30주년인데 이걸 기념하는 전시 행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박물관에 중국 박물관에 이제 아주 선의로 교류 행사구나. 교류 행사죠. 가가지고 전시하고 중국 사람도 좀 보고 이렇게 한중 수교가 오래됐고 한국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전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연표를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한국 역사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데 그렇죠. 그 연표의 일부를 임의로 편집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연표죠 지금. 네, 이게 연표인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중국 고대사 연표라고 중국 박물관에 전시가 게시가 된 건데 이게 쭉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고조선이 있어요. 고조선 있네요. 여기. 고조선인데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신라네요. 신라예요. 그러면 우리 고구려는 어디 갔어? 그러네. 발해는 어디 갔어? 신라 백제만 있네. 그런데 더 이제 복장 터지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중앙박물관이 빼먹은 거란 얘기네? 아니 이것만 보면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한국에서 인정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고구려 발해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이 반발했죠.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사진. 다음 표.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흰색 바탕에 된 게 우리나라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을 해준 한국사의 연표예요. 아니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학예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쳤습니까? 그렇죠. 이걸 고조선 고구려하고 발해 역사를 빼게 건국 연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줬어요. 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외교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도 반발을 해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더니 중국의 대응이 웃겨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구려 문제는 토론이 가능한 학술 문제다. 토론입니까 이게? 왜 토론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북공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 이게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이라는 데서 이제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고조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명의 문을 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이 북방에 있어는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왕국을.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아예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좀 무리수고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2000년대에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해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마치고 이제는 세계 무대로 자기 상품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세를 확장하는 시기와도 좀 맞물리고요. 근데 그 시기와 더불어서 이제 막 이런 동북 공정들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고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문제는 학술 문제 때문에 학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뭐 열린 식으로 막 얘기하죠. 정치 이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격하게 좀 표현하자면 이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 집 물건 훔쳐갔어. 그래서 야 그거 내놔라고 했더니 뭐랍니까? 야 우리 이게 진짜 누구 물건인지 토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래 화내지 말고 그렇죠. 야 이거는 한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누구 물건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말하는 이 동북공정이 현재 영토주의 이거에 좀 입각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점유하는 땅, 이 땅의 과거는 우리 역사다 지금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로마 제국이 지금의 이스탄불인대로 수도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플로 바꿔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세우죠. 그렇죠. 거기서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패퇴해서 물러나요. 그러면
그게 터키 역사입니까?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점유했던 게 터키 역사냐고요. 그렇죠. 그건 로마 제국의 역사고 네. 그 자체로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민족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기존의 흐름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고 네. 사실 이거를 근데 중국 역사학자들이 그럼 저보다 몰라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뒤에 또 사진 한번 또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분통 터지는 삭제된 아까 그 붉은색의 그게 그쵸. 바로 요 얘기인데 아까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했던 연표에서 쏙 빠진 거예요. 고구려랑 발해랑.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사건 아니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중국 그 박물관에 있는 이제 네. 그 설명 자료인데 네. 대조영 말갈 수령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발해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네.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이건 이제 고구려 유물 이제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가 우리 거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님도 얘기했지만 고구려랑 발해 역사를 지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진심. 그다음에 주몽님 어디 갔냐. 그다음에 심은정님은 관계토항을 지우다니. 그렇죠. 초보님 교과서 중국을 지우자. 그러니까 좀 다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니, 근데 나는 그래. 이게 문화의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니 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나라가 아니잖아. 그럼요. 중국의 문화적인 힘은 인정해야지. 이게 이 중국 문화적 파워가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해서까지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려야 되느냐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아쉬운 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가 명백해요. 아까 말한 뭐 우리 콘스탄티노플 예시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었고 중국이 멸칭을 썼어요. 멸칭. 서융, 남만, 북적, 동이. 우리는 동쪽 오랑캐라고 불렀어. 오랑캐가 자기네 역사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쪽 우리 한국 한 민족을 부르는 멸칭 중에 에라이 고구려 놈들 이런 말도 있었어. 그 말이 뭐겠어? 네. 우리 민족이면 에이 고구려 놈들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다. 모순적인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냐? 뭐 앞뒤가 안 맞잖아. 딱 들어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중국. 많습니다. 지금 대만 얘기 나올 때도 뭐 하나의 중국 얘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청나라 때 청나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다양한 이민족들의 땅을 빼앗게 되죠. 대표적으로 티베트, 또 신장 위구르 지역, 자치구, 네. 또 내몽고도 있고, 조선족 자치구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50개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민족 이름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지금 이만하잖아. 근데 표준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아니 미국만 해도 동부 표준시가 있고 서부 표준시가 있고 그렇죠? 시차가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위구르 이런 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막 깜깜한데 아침 먹고 있고 막 이래야 돼. 그런 데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근데 그 왜 무리수를 두느냐? 시차라도 다른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굉장한 그 가치를 고수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역사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일본이 일본 문자 일본 문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일본 문자. 네, 일본 문자 하면은 최근 뉴스에 볼까? 이건가요? 예. 일본이 이제 그동안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일본의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들고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볼게요. 기사에 보면은 유성팬이야? 제목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학계에서 막 논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구한 옛날부터 문자를 쓴 민족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려는 거였겠죠. 근데 성분 분석을 했더니 최근에도 그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유성펜의 성분이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양간 망신살이 뻗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예전에 일본 사학자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이제 석기, 그렇죠. 예,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일본에서 나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석기 유물을 갖다가 뗀 석기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땅에 묻어. 자기가 조작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파는 이게 CCTV에 잡혀가지고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망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땡기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대국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나. 지금 이제 마중물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분열되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북공정은 한반도를 뭐 다 흡수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조선족의 이탈을 막는 의미가 더 크다고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가 알고 보면 나중에 우리 뿌리가 어디야 했을 때 이게 흔들릴 수 있고 조선족의 그런 예외가 허용되면 뭐 다른 지역들을 걷잡을 수 없고. 아니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황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춘추 전국시대 통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15년만 가고 이제 후대에서 바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심한 분열이 있었고 전쟁이 그렇죠. 있었고 이게 통일 왕국에 대한 굉장한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게다가 이제 각종 밀란이나 이 소수 민족들의 반란 이런 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이 특히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 또 이슬람 세력이 극진 세력이 있고 신장 위구르 쪽이 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민족을 어떻게든 묶으려고 지금 시차까지 없애는 중국인데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역사 왜곡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이죠. 예, 유감이고 이건 좀 아주 차갑게 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건 필요하지만 이게 논리 대 또 논리로 또 반박을 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같이 공부하면서 만난 중국인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그래 우리 역사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강한 논리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중국의 이런 움직임 오늘 마침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방한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급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동맹 문제랄지 또 북한 핵 문제 대응이랄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하나가 숙제가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거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아니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저 공부할 때 이제 경제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질문한단 말이야. 아니 이제 한중일도 그렇죠. 묶어가지고 EU처럼 그 화폐도 공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도 내리고 하면 아니 그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생기죠. 경제 블록이 될 텐데 거기다 문자도 다 한자 문화권이잖아. 그러니까 한자로 소통도 다 돼. 다 되니까 필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할 텐데 왜 니는 안 하냐? 물어보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외국인들은. 근데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아시안 패러독스라고 해요. 왜 아시아는 뭉치지 못하는가?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한다. 야 어떻게 우리 과거사가 있는데 어떻게 뭉쳐 이러는데 야, 그렇게 치면 유럽은 더 심하게 서로 죽고 죽이고 했단 말이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근데 그런 유럽도 하나가 됐는데 왜 아시아는 못하냐 했는데 사실 좀 우리 정서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인과 일본이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좀 비하적인 표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냉철한 논리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